안녕하세요, 와테스입니다. 드디어 테슬라가 4분기 연속 흑자로 인해 S&P 500 지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오너 그리고 주주로서 매우 기쁜 일입니다. 상해, 베를린 그리고 텍사스 기가팩토리가 2021년에 완성되고 모델 Y의 생산이 안정화되는 시점인 2022년 테슬라 주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2020년 한 해 590% 이상 성장하는 엄청난 해였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지만 거의 무시할 정도의 퍼포먼스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퍼포먼스가 다시 올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2022년 예상 주가는 1380달러입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총 5개의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할 예정인 바로 모델 Y 때문입니다. 2020년 3분기까지 손익계산서입니다. 2020년 1분기 코로나의 영향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채보다 자본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자본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가팩토리 2개를 더 완성해야 하기에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순이익이 증가하여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1분기와 3분기는 주식수의 발행으로 인해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은 잉여 현금 흐름도 풍부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기가팩토리 및 배터리 등의 투자로 인해 투자 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요 매출은 어디서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전기차인 모델 S, X, 3, Y, 그리고 태양광 패널 및 지붕, 마지막 배터리인 ESS인 파워월입니다. 테슬라 손익계산서의 매출 포트포리오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제조 판매 기업이기에 전기차 판매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크며 테슬라에 꽂힌 완전 자율주행 옵션이 현재 1만 달러 정도 합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매입해가는 탄소 배출권도 있습니다. 타 메이커들이 점차로 전기차의 제조 및 판매 비중을 늘릴 예정이기에 탄소 배출권의 매출은 점차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 로드스터가 있습니다. 모델 Y처럼 핫한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시판이 된다면 테슬라 주가 상승에 큰 견인을 할 것입니다. 태양광과 파워월과 그리고 에너지 저장 및 솔루션, 그리고 슈퍼차저와 차량 정비 서비스 등의 매출로 구성이 됩니다. 전체 매출의 86%는 차량의 판매에서 나왔습니다. 태양광 패널 및 파워월의 판매와 서비스의 매출은 각각 6%대로 매출 대비 비용이 높은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자동차 제조 판매 기업이니 현재로서는 차량을 판매해야 매출이 나옵니다. 2019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 동안 차량 생산 및 인도 상태표입니다. 생산하는 차량의 95% 이상을 같은 분기에 인도하였으며 모델 3와 Y의 생산과 인도는 모델 S와 X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10배 많습니다. 모델 3와 Y의 매출이 3분의 2 이상 차지합니다. 현재 테슬라 모델 S와 X는 모두 미국에서 생산 중이며 모델 3는 미국과 중국에서, 모델 Y는 미국에서 생산 중에 있습니다. 프리몬드의 기가팩토리는 모델 S와 X를 연간 9만 대 생산 가능하며 모델 3와 Y는 50만 대 생산 가능한 설비입니다. 상해 기가팩토리의 모델 3 생산 능력은 25만 대입니다. 모델 3와 모델 Y의 2020년 9월까지의 총 생산 대수는 약 33만 대로 전체 최대 생산 능력의 45%를 생산하였고 2020년에는 60% 정도인 50만 대 생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 중인 기가팩토리는 모두 모델 Y와 3의 생산 시설입니다. 2021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상해, 베를린, 텍사스의 기가팩토리가 완성이 되면 최대 총 180만 대의 생산이 가능한 시설이기에 2022년 연간 최대 생산치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은 제외하였습니다. 생산 차량의 약 95%를 인도하고 평균 한 대당 가격을 5만 5천 달러로 가정하면 매출은 960억 달러입니다. 960억 달러 매출이 발생한 경우 자산가치 매출 배수로 주가를 계산해 보면 1380달러가 나왔습니다. 최대 생산을 180만 대 하지 못하고 50%인 90만 대 생산하더라도 향후 주가는 710달러가 예상이 되며 향후 20% 이상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1380달러는 모델 3와 Y의 생산 후 판매가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2017년에 데뷔한 모델 3는 2021년형이 출시하면서 리프레시 되었습니다. 테슬라 판매의 주력이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크롬 몰딩을 검은색으로 모델 Y와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며 18인치 휠의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수동 트렁크를 전동으로 교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내의 중앙 콘솔 부분도 날카로운 유광 재질에서 부드럽고 무광 재질로 소소하게 변경되었으며 센트리 모드를 위해 글로브박스 내 USB 포트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의 모델 3보다 2021년 향후 출시될 모델 3와 Y를 구매할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주 여러분이 테슬라 모델 3와 Y를 구매하셔야 매출이 오르고 주가가 오릅니다. 향후 출시될 모델 3와 Y의 배터리는 79kWh에서 82kWh로 증가하면서 주행거리는 10%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인정을 받으면 한 번 충전 시 500km 주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모델 Y는 모델 3보다 400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SUV가 주는 넓은 공간은 무시 못합니다. 전기차 오너들은 이미 경험하셔서 아는 내용이지만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전기차는 4계절 중에 겨울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물론 내연기관도 엔진에 열을 올려야 하기에 연비가 떨어지지만 전기차는 배터리 온도를 올리기 위해 전력을 엄청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차가 겨울철에는 주행거리가 최대 40% 줄어듭니다. 모델 S와 X는 배터리 안에 열선이 들어가서 배터리 온도를 올리기에 감소율이 20%대이지만 모델 3의 경우 배터리 안에 열선이 없어서 감소율이 40%대입니다. 이트론과 벤츠의 EQC는 저온 주행거리 감소가 적지만 전비가 가장 낮습니다. 화재로 유명한 코나의 경우 히트펌프가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의 감소율 차이는 2배가 납니다. 즉 겨울철에는 히트펌프로 배터리의 온도를 올려서 전비와 긴 주행거리를 가능합니다. 히트펌프는 현재 모델 Y만 유일하게 들어간 상태입니다. 추운 나라인 캐나다에서 출고한 모델 Y의 히트펌프 사진입니다. 히트펌프는 전기차에는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옵션입니다. 2021년 리프레시된 모델 3에도 히트펌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0년 11월 컨슈머 리포트는 테슬라의 차량에 대한 품질 이슈로 권장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모델 S의 고질적인 에어서슨 문제는 제 차량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이전 생산 차량은 터치스크린 오작동 문제도 있으며 최근 모델 3와 모델 Y의 외장 및 내장 그리고 글라스 루프 조립 품질 이슈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26개 기업 중 거의 바닥인 2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차량 제작의 노하우가 부족하기에 나타난 문제이며 2019년 말부터 판매한 서스펜션이 개선된 레이븐 모델 S인 경우 이런 이슈가 적어졌습니다. 2020년은 모델 3가 1만 대 이상 팔린 해입니다. 보조금을 테슬라가 싹쓸이하고 있다는 이유로 차량 가격이 높은 전기차는 향후 보조금 지급을 안 하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될 듯 합니다. 이미 테슬라 직원들도 모델 S와 모델 3 퍼포먼스는 내년도 보조금 제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모델 S를 구매하신다면 2020년 보조금을 반드시 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현재 1억 4백만 하는 모델 S는 저는 2017년 2천만원 더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아마 2020년 12월이 가장 저렴하게 모델 S를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오크 로스키 F접수는 창사 이후 가장 높은 투자하기 양호한 9점 만점에 8점입니다. 배터리 대회에서 나온 향후 배터리 개발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나소닉과 LG화학에서 배터리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음극과 양극 재료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성능을 개선하고 배터리 디자인 및 생산을 자체적으로 할 예정이며 배터리와 차체를 일체화하도록 차량을 설계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정을 통해 주행거리는 50% 증가하고 배터리 단가는 56% 감소, 배터리 생산 시설 69%의 감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향후 1000km 주행 가능한 로드스터도 곧 실현이 될 듯 합니다. 테슬라의 비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제조 판매 회사이기에 전기차를 판매해야 합니다. 전기차 판매 시 FSD인 완전 자율 주행 그리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인 소프트웨어도 같이 판매하고 있고 대부분의 오너들은 구매합니다. 차량의 소프트웨어는 주행하면서 주변의 도로와 환경을 카메라로 인식하고 이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업로드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뉴럴넷은 계속 진화하고 새로운 데이터와 펌웨어를 OTA로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만든 도로가 아직 지도에 업데이트가 안 된 지역을 다른 차량이 다녀왔다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테슬라 차량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차량이 많이 판매되고 운행이 많아질수록 테슬라의 도로 정보는 많아지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로보택시와 같은 무인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0년 11월 테슬라 주가를 360달러에서 540달러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렇게 올린 이유는 테슬라의 네트워크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현재는 총 매출의 1에서 2%이지만 2030년에는 6%까지 증가하고 총 에비타의 20%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FSD를 매달 $100 청구하고 2030년까지 전체 플릿의 60% 정도가 사용한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매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테슬라 오너가 FSD와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사용하기에 네트워크 서비스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테슬라를 자동차 및 하이테크 기업이 아닌 SaaS 즉 소프트웨어 회사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테슬라에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예상 주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주가를 예상하는 방법으로는 PER을 이용하는 방법과 EV인 자산가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ER보다는 자산가치 매출 배수로 주가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2020년 예상 주가는 $440이며 매출이 예상대로 성장하는 경우 2021년에는 $640입니다. 2020년 현재 주가는 $480로 S&P 가입으로 인해 최근에 1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테슬라의 결론입니다. 2021년 기가팩토리가 완성이 된다면 연간 최소 90만 대 이상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예상대로만 차량이 생산이 된다면 2022년 이후에는 $1,300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차체와 배터리를 일체화시킨다면 현재보다 배터리 개발 비용은 50% 감소가 됩니다. 향후 모델3보다 더 저렴한 전기차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 프리미엄 커넥티비티와 같은 월 구독 서비스는 향후 테슬라의 중요한 매출 및 이익을 가져다주는 캐시카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저와 같은 팬보이가 있다면 테슬라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테슬라의 시승은 곧 테슬라의 구매로 이어지며 추후에 모델 3, X, Y 그리고 사이버 트럭 추가 계획을 하게 되고 주식도 사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테슬라 주주님들, 테슬라 주식과 함께 테슬라 모델 3와 Y도 같이 사셔서 주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히트펌프가 들어가 있는 모델 3와 Y는 겨울이 있는 한국에 더 맞습니다. 테슬라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테슬라 구매 시 추천 코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